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책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부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인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나고 그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힐의 초대를 받은 나는 그가 보낸 마차를 타고 힐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한 나는 거대한 저택문 앞에 서 있는 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나는 힐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를 하던 도중 힐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왜 또 나를 찾은 건가? 나는 약간 긴장되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대답을 들은 그는 크게 웃으며 다시 되물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하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부자가 있지. 왜 그 많은 부자 중에서 날 찾아왔냐는 소리야 내 말은. 난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500명이 넘는 부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일궈낸 부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생각을 마친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해줄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야. 중간에 듣다 지칠 수도 있고 자네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네의 상황으로 인해 내가 해준 얘기를 하나도 쓰지 못할 수도 있어. 자네의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져도 자네는 괜찮을까? 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불을 일구기 위해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던 힐은 말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되겠지. 전에도 말했지만 남부의 비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얘기에서 자네가 그 비밀을 찾아내겠네. 입이 타는 집 포도주로 목을 축인 힐은 말을 이어나갔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줄까? 이게 좋겠군. 자네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들어봤나? 어떻게 저 이름을 모를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인 50인 중에 한 명인 발명왕 에디슨 박사 아닌가? 그가 이뤄낸 업적은 정말 말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풍요를 가져왔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힐은 웃으며 말했다. 하긴 자네는 미래에서 왔으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구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얘기는 에디슨의 얘기가 아니야. 내가 궁금하다듯이 힐을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어나갔다. 에디슨의 파트너인 에드윈 씨 반스라는 인물은 아닌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난 난색을 표하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처음 들어봅니다. 힐은 괜찮다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얘기했다. 지금부터 내가 해줄 얘기가 반스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야. 잘 듣고 부의 비밀을 가져가게나.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힐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에드윈 씨, 반스,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이자 위대한 사업가이다. 반스가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반드시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 반스에게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에디슨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파트너가 되려면 그와 만나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에디슨이 있는 연구소는 뉴저지주의 웨스트 오렌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에디슨을 만나려면 웨스트 오렌지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스는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해결을 하기 시작했다.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그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기차표를 사도 되고, 기차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기차표를 투자받을 수도 있었다. 계획을 세우며 걸어가도 되었고 기차에 몰래 숨어들어 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반스는 에디슨의 연구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토록 원하던 에디슨을 만날 수 있었다.
에디슨은 누추한 모습의 반스를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시오? 반스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에드윈 씨, 반스라는 사람이에요. 박사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반스의 얘기를 들은 에디슨은 그를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다. 좋소. 하지만 아직 난 당신에 대해 잘 모르. 우선 여기서 일하면서 당신을 증명해 보시오. 그렇게 반스와 에디슨의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다. 반스가 돌아간 뒤 직원이 에디슨에게 물었다. 아니 저런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박사님과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박사님은 그걸 또 일하게 해주시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죠? 에디슨은 직원의 질문에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물론 그의 겉모습은 초라했네. 하지만 그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어. 담보라니요? 1센트 동전 하나 없을 것 같은 행색이던데. 직원의 반문에 에디슨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표정이네.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표정은 세상의 그 어떤 물건보다 값진 담보로 보였다.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을 하겠다는 일념하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묵묵히 일했다. 아무런 기술도 없던 그에게 주어진 일은 잡무와 허들의 일이 전부였지만 반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겐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반스가 연구소에 일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에디슨은 계속해서 반스에게 잡무와 허들의 일만 지시할 뿐이었다. 그 어떤 사업 구상이나 발명품에 대한 계획도 일절 얘기해주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반스는 여전히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에디슨이 어떤 발명품을 개발할지 또한 이 발명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사업에 대한 구상뿐이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에디슨이 구슬 녹음기라는 발명품을 개발했다. 축음기를 개량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을 녹음하기 위해 발명한 것이다. 그러나 에디슨의 발명품에 열광하던 판매 사원들이 이상하게 구슬 녹음기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구슬 녹음기는 이미 에디슨이 예전에 한번 발명했지만 실패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발명품이 또 실패할 것이란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점점 판매 사원들은 구슬 녹음기의 판매를 거부했다. 에드윈 씨, 반스, 이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다. 반스는 드디어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에디슨에게 자신이 구슬 녹음기를 판매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에디슨은 그에게 판매권을 주었고 반스는 구슬 녹음기를 판매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처음 나왔던 구슬 녹음기는 속기사들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을 안 반스는 구슬 녹음기를 속기사들의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에디슨은 반스에게 아예 구슬 녹음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었다. 그로 인해 그가 벌어들인 돈은 약 200에서 300만 달러, 현재 가치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며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이자 투자가 된다. 이야기를 끝낸 힐은 인터뷰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지 상당히 흥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힐의 얼굴을 보면서 힐이 해준 얘기를 천천히 곱씹어보았다. 반스가 무일푼으로 본 적도 없는 에디슨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힐은 생각에 잠긴 나를 보며 결심한 듯 얘기했다. 생각이네. 내 생각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말하는 힐을 난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 생각이라는 말일세.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가난과 부, 그것의 차이는 생각이란 말일세. 난 힐의 말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전 선생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어요. 힐은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얘기했다. 생각만 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지? 바로 자네 아닌가? 난 생각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눈으로 확인했네. 내가 다시 반문하려 하자 힐은 손을 들어 내 말을 제지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이미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부의 비밀은 생각일세. 힐의 말에 난 다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부의 비밀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부의 비밀이다.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보며
힐은 조용히 움츠렸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여.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할리의 실세. 모든 상황은 자네의 생각이 만든다. 이때 뭔가 느낌이 왔다. 내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사촌 다비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던 기회를 한번 날렸지. 그는 삼촌과 함께 금맥을 찾아 캐고 있었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자 채굴 기계를 고물상에 팔아버렸네. 뜬금없는 힐의 말에 난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때 채굴 기계를 산 고물상은 내 사촌이 찾던 금맥에서 대량의 금을 찾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네.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실력? 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지? 아니야. 그 둘의 차이는 단 한 가지라네. 다비는 금이 없다고 생각했고 고물상은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힐은 목이 타는지 다시 포도주로 목을 축이고 말했다. 자네가 말한 의도는 알고 있네. 맞아. 생각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생각해낸 것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것인지 끈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열망과 목표가 확실해야 하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자네의 생각이라는 것. 그제서야 난 힐이 말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손뼉을 크게 쳤다. 힐은 나의 반응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에게 부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겠네. 나의 얘기를 끝까지 들은 자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첫 핵에 머물게. 나의 모든 비밀을 가져갈 때까지. 말을 마친 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식당을 나갔다. 그는 나가기 전 나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었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